안녕하십니까. 게이미 무명입니다. 오늘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또게 테크니컬적이고 차트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같이 함께 지금 뭐 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어서 리비안 또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오전에 조금 뭐 외근을 조금 다니느라 조금 늦게 녹화 영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녹화를 끝내고 편집 끝내고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여의치 않으면 또 한 번씩 그러죠. 제가 편집 없이 무편집으로 올리는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업로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바이어가 와요. 호주에서 예, 호주에서 뭐 바이어가 오는데 또 바이어 위에 또 그 바이어의 바이어. 예, 우리는 그거를 일컬어서 이제 엔드 유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최종 이제 사용자죠. 예, 최종 사용자가 이제 저희의 바이어에게 이제 어떤 특정한 장비를 이제 주문을 하면 또 그 장비에 또 관련된 또 주요 어떤 그런 장치들의 부품들을 저에게 또 주문하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아무튼 이번에 저희의 어떤 바이어와 바이어의 또 클라이언트까지 오기 때문에 좀 그런 일정 조율하고 뭐 이러면서 제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조금 오늘도 좀 그거 또 관련해 가지고 또 거래처 좀 돌아다니느라 좀 늦게 시작한다는 점 좀 양해를 다시 한번 예, 구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들여다볼 텐데 지금 거래량이 지금 오후 2시에요. 지금 2시 좀 넘었는데 거래량이 2만 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이런저런 뭐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어요. 네, 소외 주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죠. 이게 막 이렇게 뭔가 오를 때는 소외주가 열받잖아요. 남들 다 오르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이렇게 또 되는데 이게 하락 시기에는 또 어떻다? 남들 다 떡락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떡락을 아예 그 영향을 아예 안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그런 상황. 지금도 보면은 다른 종목들은 이제 관심이 이제 높은 종목들, 예,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보면 변동성이 엄청 커집니다. 예, 정말 막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막, 예? 또 그 다음날 좀 떨어졌다가 또 더 떨어졌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반짝 올랐다가 또 이렇게 막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저희는 어떻다? 그냥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 뭐, 여기 9,500원에서 이 만원, 이 만원, 이 상단, 이 매물대 상단 만원대를 어쨌든 물고 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은 뭐 만원 뚫렸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저 뭐 뚫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찌둥둥 그래도 일단은 만원대는 뭐 물고 계속 늘어지고 있는 저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 저는 뭐 계속 영상에서 한 번씩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소외주고 뭐건 간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격동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름 잘 버텨주고 있다. 뭐 오르는 거는 바라지 않는데 좀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런 얘기는 하긴 했어요. 어쨌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이런 시기에 제가 어차피 지금 공매도 전면 이제 금지가 되는 이 시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한 이 초기에는 굉장히 이 혼돈의 어떤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섣불리 뭐 가지고 있는 걸 판다든지 뭐 아니면 뭐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섣부른 행동보다는 조금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예. 사실은 저 강 건너에 내 뭐 집이 있다든지 내 창고가 있다든지 예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나와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조금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예, 아무것도 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는 그런 시기다. 섣불리 매도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시기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여러분들은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을 갈피를 잡을 수 있겠는가? 예, 아니면 그런 판단이 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조금 여러 종목을 통해 가지고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지금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시겠지만 자, 공매도 전면 금지했다. 사실 뭐 개미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한 개미들의 생각은 뭐겠어요? 떨어져봤자 조금 떨어지고 오를 때는 확 오르고 예,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매도 전면 금지하기 전보다도 더 떨어졌어 지금. 왜냐면 지금 제가 뭐 너 어떤 종목을 기준으로 얘기하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공매도 전면 금지의 어떤 그 중심에 있다 해야 되나? 그런 종목이 바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종목이겠죠. 그 관련된 종목들이겠죠. 거기서 굉장히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정책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종목들입니다.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 전보다도 더 떨어졌어, 지금. 개미들 생각처럼 자꾸 자기들 주식이 그 전에 예? 전기차 배터리 종목이 막 쳐박았잖아요. 그게 자꾸 공매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매도는요, 이 종목의 주가는 너무 높다. 완전 고평가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르는 것보다는 아래로 더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확률적으로도 높고 그 폭도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주가가 그러니까 분수에 맞지 않게 이 회사의 어떤 가치와 다르게 너무나도 이제 고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미들의 착각은요, 자꾸 공매도를 치니까 자꾸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저도 불법 공매도는 추방돼야 되고 잡아다가 이것들은 그냥 막 진짜 잡아 족치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대 올려갖고 예? 근데 우리나라 법이 어때요? 완전 손방망이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잡아내지도 못해. 잘.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가 문제고,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그 어떤 일부러 그 틈새를 메꾸지 않고 살짝 그 불법 공매도가 판칠 수 있는 틈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일부러 그 틈을 메꾸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쨌든 그 불법 공매도 자체 그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이 있다는 거, 그걸 메꾸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설사 그 불법 공매도들이 잡힌다 해도 약간 애매하거든. 그 뭐 그러니까 어떤 범죄의 어떤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네가 이걸 했느냐, 아니면 실수냐, 뭐 약간 요런 게 요런 거에서 법적인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겨봤자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불법 공매도 치고 하는 거예요. 지가 뭐 진짜 범죄자든 사기꾼 집단이든 아니 뭐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사람들도 불법 공매도 하거든요. 왜? 손방망이 쳐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 증시 얘기했죠. 그거는 막 했다 하면 뒤집니다. 그냥 인생 종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기를 쳐서 돈을 얼마를 벌었든 뭘 했든 간에 그냥 죽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튼 그 인생 자체가 쫑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처럼 뭐 범죄 뭐 수익으로 어떻게 뭐 부동산을 사고 뭐 하면 그게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가서 뭐 회수하는 게 쉽지가 않고 뭐 그런 거 미국 그런 거 없어요. 회수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그 벌금과 평생 몇 대가 그냥 그 사람의 몇 대가 갚아도 못 갚을 만큼의 뭐 벌금이나 이런 것들 때려버리고 징역은 그냥 뭐 그냥 기본 그냥 뭐 몇십 년 수십 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건 그런 범죄자가 아니고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뭐 크로스 체크처럼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망을 다 속이고 뭔가 불법적인 것을 한다. 쉽지 않죠. 근데 정말 이 천재라서 했다 하더라도 잡혔다 하면
개박살 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다. 예, 일부러 그 틈새를 메꾸지 않는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부러 메꾸지 않는 거예요. 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때로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이용했다가 이랬다가 바로 전면 금지, 공매도 전면 금지하잖아. 폐지를 안 하잖아. 폐지. 예? 폐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냥 아프리카 되는 거야, 아프리카. 그냥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예? 금융적으로는 그냥 바로 한 수십 년 후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그 아무것도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공매도만 없어지면 주가가 오를 거라 생각하고 자기들 그 종목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자꾸 공매도 탓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진 종목이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이 안 되는 그 회사가 자기 회사의 어떤 그 가치에 맞지 않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에 베팅하는 거나 주가에 내리는 거에 베팅하는 거나. 제가 이런 금지, 공매도 전면 금지 하기 전에는 이게 주가가 내려간다는 사람들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서로 간의 견제, 그것이 개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뭐 기관이 됐든 세력이 됐든 뭐 사기 집단이 됐든 뭐든 간에 서로 견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리스크라는 것들을 굉장히 고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작전을 펼칠 때도 그런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할 때도 있잖아요.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리스크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 작전을 방해해버리면 이게 또 자기들도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뭐 100%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딱 만들, 대주주하고나 이런 회사들과의 그 상장사 회사하고도의 뭐 뭔가 물밑 접촉 같은 게 있고 어쨌든 그런 게 완벽해져야지 그런 리스크가 아예 없는 정말 그 종목에 한해서는 그 세력이 거의 법이고 신이 돼야지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이상은 보통은요, 우리가 장난질을 치는 데 있어 갖고 누군가가 또 끼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야, 이거 주가 왜 이래? 이 회사 뭐 개뿔도 없는데 주가 왜 올라? 하면서 공매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공매도를 치는지, 왜 우리 그 조작을 방해하는 건지, 그리고 그들의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쉽지가 않겠죠. 내가 가진 자본이 만약에 뭐 500억이다. 근데 솔직히 머니 게임이거든요. 예. 올라가는 쪽과 내려간다는 쪽에 승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돈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돈 많은 게 장땡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500억 있는데 저쪽에 막 한 2천억 있어.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2천억이 있는지, 200억이 있는지, 50억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누군지도 몰라. 그런 어떤, 견제가 항시 누구라도, 그렇게 나와 반대되는데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 이 시장에는 나와 공존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꼭 공매도를 실제로 치지 않아도 공매도를 언제든지 당할 수 있고,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너무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은 또 어느 세력들이 너무 이 저평가인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하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암암리에 뭔가 알 수 없으니까 모르니까 두렵고 그 두려움이 그게 곧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어떤 선순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이라는 걸 건강하게 이뤄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어느 한쪽에 그것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다. 예, 차단해 버렸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만 판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건강한 자본이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은 당연히 남아 있겠죠. 뭐 자, 자본에 돈에 무슨 이름 적혀져 있냐? 나는 건강한 자본이다. 나는 건강하지 않은 자본이다. 불법 자본이다. 당연히 그 이름 없죠.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쓰임이, 그 돈의 쓰임이나 치고 빠지고 돈이 다시 어디로 흘러나가고 결국 종국에는 이 돈들이 다 어느 나라로 가서 어느 나라 경제에 다시 들어가느냐.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지금 있는 곳에는 머물지는 못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에요. 그게 더러운 돈이든, 뭐 깨끗한 돈이든, 뭐 건강한 돈이든, 뭐든 간에, 이 시장 자체가 더러운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금융 시스템인 거야. 왜? 그냥 정치인들이 그냥 죽어도 마음대로 그냥 휙휙휙 바꿀 수 있는, 언제든지 저것들 멋대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그런 자본들이 머물지 못합니다. 누가 제발 그 공매도 전면 금지를 요구한 그런 이제 개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고 설명해보라 하세요. 주가가 왜 안 오르는지, 예? 오히려 더 떨어지는지. 자기들의 주가 하락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공매도 세력. 근데 또 멍청한 또 이 정치인들이, 정부가 이 멍청한, 너무 멍청하다 못해. 진짜 투머치하게 멍청해요. 또 그런 멍청한 개미들의 또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강서구 시장 강서구청장 그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그런가 당이 막 분열되고 막 이러니까 국민들의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말도 안 되는 그 방식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외국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경우겠습니까? 아무튼 지금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소해주고, 제가 막 계속 말씀드리지만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승인 여부가 발표나는 내년 초반 1분기 그때까지는 사실상 뭐라죠, 무방비 상태다. 어느 날 폭등해도 이상하지 않고 어느 날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시장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폭락이 왔다. 근데 그 폭락의 어떤 원인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 그때는 사야죠.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또 너무나도 싼 주가이기 때문에 사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주가보다 더 그러니까 현격하게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다. 봄에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누구도 지금 여기서 쉽게 팔지는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 떨어지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버티고 있으면 주가가 오르겠지.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어쨌든 계속 판다는 얘기예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주가가 1%든 2%든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또 그 적은 물량조차도 받아낼 매수 대기자가 또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은 일단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고, 오히려 후에 폭등을 우리가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예?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폭등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폭락이에요. 폭락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같이 던질 거냐, 아니면 그 폭락한 가격에 더 추가 매수할 거냐를 우리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 폭락했을 때에 그 당시에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거시경제에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개별 종목에서 오는 악재긴 한데, 들여다보면 별 악재가 아닌데 너무 주가가 과민 반응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서 지금 주가 싸다, 이때 사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소해주기 때문에 거래량은 답답하죠. 늘 답답합니다. 거래량 보면 늘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장 상황도 이래 돼버리고 자본이 더 안 돌기 시작하고, 이게 마치 당연히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 당연히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지금 활기를 잃어가요. 아직 활기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활기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렸죠. 영상에서 개미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고 나면 스물스물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가 개미 너도 가면 털려야지 들어오겠네.
뭐 그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0, 개미들이 0이 돼야지 들어온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게 아닌데 그냥 뭐 심보가 그래서 그냥 비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극단적이어도 제가 제로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개미들이 힘들고 지쳐서 다 빠져나가면 한마디로 모든 그 주식의 구성원이 대주주, 또 특수관계인, 외인, 기관, 땡, 개미는 한 명도 없어야지 그때 들어온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개미가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상대적으로 현격하게 개미들의 물량이 털리고, 그 털린 물량들이 개미들이 들고 있는 물량에 대비해서 현격하게 많아지고, 그것을 흡수한 어떠한, 수급들이, 이 나머지 개미들의 어떤 물량을 뭐 자기들이 뭐 개의치 않게 생각할 정도의 수준이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극단적으로 뭐 저까지 다 팔아야 된다. 누구든 개미든 누구든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멍청한 거 아니면은 심보가 안 좋은 거예요. 예, 심보가 안 좋은 게 아니라면 머리가 나쁜 거예요.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는 그것은 조금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말장난 치면은 세상에 뭐 대화다운 대화 뭐 이런 유튜브 방송 뭐 그리고 뭐 우리 뭐 유튜브 방송 아니더라도 뭐 MBC나 뭐 레거시 미디어 방송도 다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다 말장난으로 다 받아들여 버리면 말장난 못 칠 수 있는 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보 같은 이 사회성 약간 그런 것들 결여돼서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대화다운 대화를 해야지, 트집 잡고 꼬리 잡고, 예, 논리도 없고, 이런 것들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게 상당히 피곤합니다. 예, 그거는 뭐 어느 조직에서나, 뭐 친구들끼리나, 가족끼리나, 회사에서나, 어디 뭐 동호회에서나, 뭐 어디 가도 그런 소리 하면 누가 그 사람을 그냥 말이 대화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제정신인가라는 그냥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이런 공매도 전면 금지란 이런 정책에서 오는 거시경제의 변화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려면 개미들이 그것을 공매도 전면 금지를 외쳤던 그 개미들이 다 개박살 나야 된다. 돈 다 잃어야 된다. 그들이 버틴다. 버티잖아요. 하면 내가 늘 얘기했지만 세력들은 시간 많아. 시간도 많고 돈도 많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주가가 뭐 정체되거나 또 하락하거나 찌끔찌끔 가랑비에 옷 젖듯 뭐 찌끔찌끔 하락하거나 주고 나가는 거는 개미들이지 그 세력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계속 강조하는 게 자꾸 개미가 외인과 기관을 뭐 이겼다, 뭐 공매도 세력을 뭐 잡아먹었다, 뭐 이런 말 자체가 세력들의 규모가 만약에 뭐 숫자로 표현하면 뭐 1000이고 개미가 1이다 하면 그 1이 그 세력 1000 중에서 0.1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거를 조금 손해를 조금 보게 했다 해가지고 마치 무슨 개미가 이긴 것처럼 그런 건 상상도 하지 마시고, 예,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은. 금융시장에서는 진짜 머니지 깡패예요. 그냥 돈이 깡패예요. 개미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단합이 안 돼요. 단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단합해도 돈이 별로 안 큽니다.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자본이 일시적인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착착착착 움직여줘야지 그만큼의 어떤 파워를 내는 것인데 아무리 총금액이 많아도 그것이 다 분산돼서 시간적으로 날짜적으로 다 분산돼서 이게 되면은 집중된 어떤 자금에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개미가 뭐 기관이나 외인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흐름, 그냥 대세적인 흐름을 읽어서 거기에 맞게 올라타고 내리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뭘 개미 대 무슨 외인, 개미 대 기관, 혹은 개미 대 외인 기관, 이런 어떤 대결 구도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개미의 적은 누구라 했습니까? 개미의 적은 개미예요. 개미들끼리 단합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가 개미 돈을 뺏어 먹어야 되는, 내가 그 개미 돈을 뺏어 먹을 때가 나는 어디 편이겠습니까? 외인 기관 편인 거예요. 내가 다른 개미들의 돈을 뭐 뺏어 먹는다. 이게 표현이 웃기긴 한데, 어찌됐든 그들이 손실 보고 나가는 그것들의 어떤 수익 반전이 나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뭐 외인 기관한테도 일어나겠죠. 그때 내가 외인 기관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나도 같이 다른 개미들한테 빨리는, 다른 외인 기관한테 빨리는 그런 개미들 입장에 서 있느냐의 차이지, 개미들하고 외인하고 기관의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니다. 개미는 개미끼리, 개미가 개미를 잡아먹는 그런 시장이다. 다만 그런 대세적인 흐름을 누가 잘 읽겠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개미가, 그 개미들 사이에서 개미가 개미를 잡아먹는데, 예? 그 외인과 기관편에 서가지고 다른 개미들의 돈을 빨아먹는 이 개미들이 빨리는 이 개미들에 비해서 소수겠습니까? 다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소수여야 되죠. 그래야지 이 다수의 개미들의 돈을 빨아먹어야 소수의 개미, 그리고 외인 기관이 자기들 그 자금력이나 이런 것에 맞게 그 돈을 배분해 받는 겁니다. 반대로 빨리는 개미가 소수고 빨아먹는 개미가 다수다. 그러면 그 개미 다수와 외인 기관이 이 소수의 개미들의 그것을 빨아먹는다 했을 때 이게 타산이 맞겠냐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겠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논리에서는 당연히 다수의 개미의 돈을 소수의 개미와 외인 기관이 같이 빨아먹는 거예요. 외인 기관은 소수다 다수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외인 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작동한다고 생각해야지 자꾸 개미 대 외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대결 구도를 생각하시고 뭐 자꾸 공매도 척결, 뭐 공매도 폐지, 공매도 금지 하면 이 외인 기관들이 시장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자기들 돈이 아니거든. 고객들 돈이에요. 고객들 돈 가지고 하는데 얘네들이 뭔가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뭔가에 오르는 거에 베팅을 하면 그것이 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르면은 반대급부로 뭔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떨어지는 것에 또 해지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용들을 못하게 해 놓는 거예요. 그런 그런 기법들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안전하게, 상대적으로는 좀 안전하게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고객돈을 부풀리고 그 수익의 일부를 또 자기들이 수수료를 먹고 하는 것인데, 이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차단해 버리면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는 상황에서 이게 원활히 투자를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뭔가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본이 완전히 다 빼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는 자본을 많이 빼겠죠. 많이 빼고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자본이 조금만 상대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급이, 유동성이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요 시장에서 일단 한 발짝 물러나 있으면 당연히 이 시장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있던 돈도 나가버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나쁜 사람들, 이런 세력들이 요런데 무혈입성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견제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뭐 하는 게 없어. 정부가 승인한 거야. 야, 와서 헤쳐먹어. 개미들 돈 다 빨아먹어.
개미들 돈 다 빨아먹게 해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만들어야지 정치 쪽에 관심을 안 가져. 그래야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이겨. 뭐 뉴스 보고 뭐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게 국민들을 만들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어쨌든 그들에게 그런 도박판을 딱 깔아준 거예요. 아무도 안 건들 테니까 마음껏 해봐. 너 능력껏 한번 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이 기관들이 얘네들은요. 그런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그 금융시장이라면 발 뗍니다. 절대로 있잖아요. 뭐 한쪽으로 몰빵하지 않아요. 무조건 어느 쪽에다 베팅을 하면 반대쪽에다가 해지를 딱 걸어 놓습니다. 야, 그러면은 좀 수익이 좀 안 나지 않냐. 맞아. 당연히 몰빵하는 것과 양쪽에 걸어 두는 거는 당연히 수익률이 작죠. 작지만 뭐예요? 안전하다는 얘기. 물론, 안전하지 않게 투자하는 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원래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자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지를 걸고 하는 이런 자본들이 거대해요. 너무나도 거대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 우리가 느끼는 뭐 5%, 10%라도 이게 마이너스 나면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얘네들은 어차피 이 자본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몇 프로 먹어도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자본들이 그냥 딱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에서 물론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요거 한번 장난치볼까 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걱정하는 건 폭등을 걱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폭락을 걱정해야 됩니다. 폭락을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뭐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우리는 그 폭락의 원인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다시 판단하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오른다 내린다에 베팅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방어적이고 굉장히 더 보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 그것을 그냥 관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지루해요. 그냥 내 말대로 하면은 지루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비안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보면 반짝, 이렇게 이렇게 올랐다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요, 지금 현재 주가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9,900원인데, 9,960원인데, 보다 높은 금액에 누군가 여기서 매수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다 꼬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꼬이는 거라고. 그래서 적어도 지금 제 말을 잘 경청하고 거기에 맞게 잘 대응을 하신 분들은 돈은 벌지는 못했지만 수익은 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마이너스 그냥 내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추격 매수하고 뭐 이래 했다면은 적어도 손실을 이만큼 많이 날 거를 뭐 50이 날 거를 손실이 한 20, 15에서 손실 이 정도는 머물렀다 이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 지금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기술적이고 테크니컬적이고 뭐 그런 뭐 차트적인 분석은 하지 않겠다. 그냥 요런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거기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어떤 뭐 현황과 앞으로의 그 움직임 이런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보는 것이지 뭐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 내용을 조금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꾸 영상을 띄엄띄엄 뭐 빨리 넘기기 대충대충 넘기기 해가지고 또 엉뚱하게 또 이해하시면 참 저로서도 좀 곤란합니다. 아무튼 제 어떤 방송에 대한 맥락을 잘 짚으셔서 좀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리비안을 못 샀다. 예, 마지막에 제가 매수를 걸어놨던 금액이 14.9 뭐 8인가 9, 7인가 뭐 하여튼 9뭐에다가
마지막 매수 대기를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올랐어요. 예, 이게 18점 몇 달러까지 올랐어요. 하여튼. 그래서 최저로는 제가 알기로는 15.1분가까지인가 18인가 뭐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래 여기까지 떨어지고 저는 체결 안 되고 15.18달러에서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18달러 때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때 체결이 안 됐다고 추격 매수 안 했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제가 방어적인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어제는 제가 자기 전에 뭐 16달러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 안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15.56인가 15.65인가에 뭐 걸어놔서 매수 대기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15.33까지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1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아무리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체결이 돼도 이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15.19에 저번에 이 15.19 있잖아요. 15.19에 내가 걸어 놓으려 했는데 어쨌든 15.19에 걸어놨으면 일단은 어젯밤에는 체결은 안 됐을 거예요. 예. 하지만 오늘 밤에 체결할 어떤 동기가 되겠죠. 예. 근데 어제 그냥 설마 여기까지 떨어지겠나 하고 어쨌든 제 분석대로 나온 그 금액대가 있거든요. 14.93, 15.18, 15.65인가 그 15.65 위에는 16. 뭐였나 하여튼 뭐 이렇게 금액대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15.19는 과하다 느낌에 15.65인가 56에다가 내가 걸어놨는데 체결이 돼버렸어. 어쨌든 뭐 제가 제일 밑에 하단으로 걸어놨던 14.9 머시기에는 못 샀지만 이때도 못 샀고 지금도 그래 못 샀지만 어쨌든 내가 눈탱이 반탱이 맞는 그런 추격 매수 하다가 당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평단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단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 왜? 저는 장기 투자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나 좀 중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예, 피곤합니다. 결국에는 지쳐 나가 떨어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단기나 중단기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금을 오랫동안 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어차피 세워라 내워라 내 자식한테도 리비안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뭐 수십 년을 내다본다는 얘기. 적어도 내 자식에게 물려준 물량들은 손댈 수가 없어. 우리 자식도 모르지 지 앞으로 뭐가 돼 있는지. 그냥 얘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최소 뭐 십몇 년 15년은 있다가 15년 정도는 최소 있다가 자기들이 그 뚜껑을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매일매일 보니까 눈에 보이죠. 예. 어쨌든 그와 비슷한 안목으로 지금 리비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근데 저는 막 주가가 오를 때도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주가를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는 롱런이니까 어찌둥둥 쌀 때 사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리비안은 잘 될 거라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 되고 있는 기업들도 이런 거시경제 파고를 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주가가 싸졌다고 판단이 될 때, 그러니까 막연하게 고점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가가 싸졌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회사의 가치, 플랜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 생산 대수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현재 주가가 좀 싸다 하면은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시장하고 다르게 미국 시장은 제가 말했죠. 세계의 어떤 증시예요. 미국 증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세계의 증시,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돈들이 이 미국 증시 시장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수많은 그 객체들이 이것을 샀다 팔았다 하고 파생 상품도 엄청나고 막 예?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이 미국 증시고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상한가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장에서 알아서 조정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세력이 어떤 종목에 장난질 치고 싶다. 이게 불가능한 곳이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이 잔잔바리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정확한 나의 위치와 거기서 딱 단단하게 스테디하게 자기가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일은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치에 맞게 그 미래의 가치를 예측해서 지금 주가가 싸냐 비싸냐 그리고 미래의 가치가 어떠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들을 분석해서 지금 이 현재의 주가가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10,000원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20년 뒤에 이게 12,000원이 됐다 20% 오르는 게 투자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냥 내가 이 시간을, 내 이 장기간이라는, 장기 투자를 할 때, 이 장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재 주가인가. 현재 주가가 그 미래에 내가 예측하는 그 주가를 봤을 때,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몇 년을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이렇게 도달했을 때, 이게 10% 벌었냐, 100% 벌었냐, 200% 벌었냐, 300% 벌었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10년을 투자했는데 이게 2배가 됐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10년을 투자했는데? 10년 동안 돈이 묶여 있었는데, 고작 2배? 1배를 먹은 거지, 원금 빼면. 이자도 안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시점에 있는 우리는 가능하면 보다 싸게 사야 된다.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막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과도하게 뭔가 주가가 조정을 받고 가치 이하로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겁니다. 조용히.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기업들이 빛을 발할 때 주가도 빛나는 것이고 우리의 수익률도 빛이 나는 거예요. 자꾸 어설프게 자꾸 샀다 팔았다 막 예? 요래 하면 안 된다는 거. 샀다 팔았다를 하지 말고 비쌀 때 놔뒀다가 주가가 쌀 때 사고 다시 또 비싸졌다가 또 쌀 때 사고 또 쌀 때 샀는데 더 쌀 때 또 사고 더 쌀 때 샀는데 또 더 싸죠. 또 사고 또 다시 비싸죠. 또 가만히 기다리고 또 비싸죠. 또 기다리고 또 싸죠. 또 조금 사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기간이 조바심이 나면 시간이 안 갑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먹다 보면 한 달 그냥 잘 가요. 1년 분기 잘 갑니다. 어쨌든 리비아는 절대 단기적인, 중단기적인 요런 안목으로 보면 안 되는 종목이다.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는 반드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돈 벌어도 리비안에서 돈 벌어서 자기가 잘 털고 나갔다 하더라도 그 돈 딴 데 가서 다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잘해서 리비안은 중장기, 최소 중장기적으로는 장기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다. 오늘 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이 혼돈의 이 요즘 세계 경제 상황에서 좀 살아남는 방어적인 투자 반드시 고려를 잘 해보시고 투자 판단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